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과 실업급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또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근무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기간도 좋고요. 또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도 많고요. 또 배우고 나서 취업도 연계해주고 있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최근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과 또 실업급여 현황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7월 말 우리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한 9,63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2.8%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대비로 봤을 적에는 올해는 그래도 많이 구인 인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지 권고 사직이 많았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산량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직자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사실 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체, 의료기기 업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늘어서 사람을 많이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자 수는 한 23,98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인 인원은 32.8%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 수도 약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취업자 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8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3.3%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취업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약간의 눈높이만 좀 낮추면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원한 가운데 거의 한 45% 정도는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높이를 조금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눈높이 낮추는 건 좋은데 이게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정규직 좀 많이 선호하시나요? 기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사업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청년 구직자 신중년 이런 분들을 우리 고용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채용하게 되겠다면은 인건비에 보탬이 되는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곳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이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제도예요.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만이 추진하는 아주 큰 사업인데요. 정규직 하나 채용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대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지원해 드리니까. 근데 이 사업 자체도 뭡니까? 정규직 채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예전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이 강원도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이렇게 지원금에? 크게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강원도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지사께서도 대선을 그때 도전하시면서 이 사업을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 취직사회 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 그 여력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 지역에 인력들이 많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우리 강원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다른 데로 조금 방출되는 인력을 좀 더 강원도에 좀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지원제도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업급여 현황은요. 네. 7월 말 현재 우리 실업급여 현황은 7,006명으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던 작년 대비 약 5.7% 감소한 것으로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면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5.7% 감소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실업급여액은 뭐 64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8.8%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이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고 이런 수는 이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한 989억 원 나갔어요. 우리 관내에도요. 근데 올해는 1,000억 원 이상 우리 관내에서만 실업급여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요. 월 평균 1조 원 이상이 지금 지급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도 연말에 가면 약 12조 원이 실업급여가 나간다는 그런 예상이 되겠죠. 성별로 보면은요. 남성이 53.3%로 여성보다 약 6.6% 정도 좀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이상 전체 수급자가 한 5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요. 77% 정도가요. 경영상 해고, 뭐 권고사직,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년퇴직 이 경우가 거의 7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영상 해고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한참 일할 그 연령대인 그 50대에서 60대 초반 이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으로 이제 많이 그만두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정년퇴직자를 그냥 사업장에서 재고용해 주시면은 경력자를 재고용해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원되는 사업도 최근에 또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만은 좀 막아서 계속적으로 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뭐 강원도에서만 1,000억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고 원주권에서만 원주권에서만 1,000억 원. 전국적으로 보면 월 평균 1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자금 고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렇게 뭐 감액 지원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든가 또 구인 관련해서 또 구직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지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청년들에게 이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디 기관에 가서 면접을 좀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취업을 해서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일 경험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직무에 경험이 있었던 자를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최근에 채용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규보다는 지금 당장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일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규직도 중요하지만은 일 경험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좀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가는 길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력자 모집할 때 굉장히 큰 네,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취업전제도 요즘 일경험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체험형이 있고요, 인턴형이 있습니다. 체험형은 말 그대로 단기직 일자리인데 그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네. 수련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만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주에 뭐 20시간에서 이렇게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기 하루에 뭐 이렇게 한 저희가 22,000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체험만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턴행위입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최소한도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건데 네. 이 인턴행은 아까 체험형은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인턴행은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역량이 있는 자에게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 경험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참여 기업은 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다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5인 이하 사업장도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5인 미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돼서 지원하게 되면은 저희가 체험형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멘토링 수당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일 경험 때문에 오게 되게 되면은 좀 더 그 멘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가리키는 사람이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수당도 지원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멘토 수당도 저희가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인턴형으로 인건비에 저희가 월 182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의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인턴형을 쓰게 되게 되면 즉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형을 쓰게 되면은 인건비에 하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들 고용센터에서 인건비 모두 100% 다. 그렇습니다. 최대 182만 원이니까 거의 네. 최저임금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층들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에서도 그냥 무료로 이 친구들에게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기업에서 네. 인턴형 제도를 좀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또 청년층들이 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매칭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국민취업전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좀 사업장에서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좀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은 저희 원조고용센터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 춘천에 있는데요. 네. 요거 256-8816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나 원조고용센터로 전화 주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사업장에서 신청하는지 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고용센터에 국민취업전제도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구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체험형으로 쓸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네. 인턴형으로 쓸 수 있다. 거의 뭐 사업장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손이 부족한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런 곳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그런 경우 좀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체험도 좀 시키고 맞습니다. 인턴으로 월급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직자들이 원하는 곳들이 많이 좀 없어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좀 많이 희망을 하거든요. 우리 젊은 층들이. 그렇지만
뭐 중견기업 이상 또 뭐 중소기업 중에서라도 괜찮은 기업들은 이 것들을 좀 많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좀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사업장에서 많이 좀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신청을 하시고 또 취준생들 좋은 기회인데 또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직접 연결해서 이런 인턴이나 체험을 원하는 취준생들이 있는데 한번 좀 타협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기회를 좀 우리 주시는 구직자분들이 거죠.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혹시 그 기관에서 신청을 안 했으면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저희 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관내 여러 가지 고용 동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체험형 또 인턴제도 있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관내 고용 동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취업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꿈을 실현한 성공 우수 사례를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도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이제 사례가 됩니다. 네.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네이베임 카드를 사실 작년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네일배움 카드가 운영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국민 스스로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훈련을 받는데 그냥 내가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학원비 내가지고 돈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그 훈련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 국민 네이버뱅 카드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라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그 국민이면 다 되는데요. 다만 현재는 공무원이라든가 사학연금 대상자, 일부 고소득 종사자와 재학생, 일정 임금 대규모 종사자, 외국인 등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네. 이게 하반기에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조만간에는 만 75세 이상인가 그다음 졸업 예정이 아닌 재학생만 빼놓고 모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공무원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향후에 또 뭐 퇴직 이후에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게 되면은 훈련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가면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직자뿐만 재직자. 아니라 예, 그다음에 실업자 다 해당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지원의 내용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의 실제 훈련비에 뭐 적게는 45%, 많게는 100%까지 5년 동안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적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도 최대 월 11만 6천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원하는 그 직종이 만약에 원주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수도권에 있는 훈련 기간도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지역이 아닌 강원도 이외 서울에서 가셔도 내가 교육을 거기서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제과 제빵, 요리, 컴퓨터, 건축,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장비 이런 그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네. 이 기관들을 활용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직종이 아닌 경우에 원주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국민 내일병 카드를 통해서 내가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국민 그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네. 그쪽에 이제 1유형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차 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유형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4인 기준, 그다음에 3인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있어요. 그 이하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는 국민취업전제도 1유형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 1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대개 국민 내병 카드도 거의 10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요. 요즘 많이 신청들 하시는데 네. 대개 한 달 반 정도가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 내병 카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이 뭐 15%뿐이 안 돼요. 한 9만 원만 내시면은 누구든지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뭐 그런 거의 요양보호사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예. 네. 그럼 취준생들 학원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공무원 준비 중에 학원을 뭐 다녀되거나 아니면 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경우 뭐 영어라든가 뭐 중국어 몇 급 따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지원이 되는지요?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정된 그 학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학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해당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그 분야가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 지정된 그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저희가 학원비 훈련비에 네. 45%까지 10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 외에 내가 만약에 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런 것도 모두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학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1096번님 앞서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자격 나이 제한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 부분이 지금 거의 일 경험 프로그램이요. 네. 나이 제한은 지금 크게 저희가 없는 거로 일단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게 되게 청년층을 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청년층. 부분. 예. 네. 그 만 34세 네. 이렇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이거는 현재까지 몇 살까지? 그렇습니다. 만 69세까지 지금 69세. 국민취업전 제도가 만 69세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향후 75세 이상. 아니, 나이가 만 75세 이상은 저희가 이제 제외가 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만간 예. 75세까지 확대될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지금 예정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금 그런 75세 이전만 되고 75세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다음에 재학생은 빼고요. 이런 경험 빼고는 다 되는데 이거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예. 1, 2경험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층 대상으로 청년층 하고 대상.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청년들 취업하기 전에 체험형, 인턴형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체험이라든가 또 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나이 69세까지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학원비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고용가입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 제가 만 65세인데 지금 택시 개인 택시를 하는데 이게 가입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달리나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만 65세 기준은 그러면 일단은 올해 선생님이 그 생일이 지나시게 되면은 만 65세가 넘어가는 거고요. 예.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65세 이전에 해당이 돼서. 제가 생일이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예. 8월 중순인데. 예. 한 12일 지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영업용 택시를 하다가. 예. 개인 택시를 이제 인수해서. 예. 올 6월 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공백 기간은 한 10일 정도뿐이 안 되고. 예.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개인 택시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이제 이미 가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가입이. 예, 그것도 이제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이 돼야 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근데 같은 업종에서 있다가. 예. 회사 소속으로 돼 있다가 개인으로 바뀌면은 그게 연속성이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같은 운전직을 하고 있었는데. 예. 회사 소속으로 돼 있다가. 예. 개인 택시를 인수해서 이제 제가 개인 자영업자가 됐는데. 일단은 전 영업용 택시 쓸 때는 이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개인 택시니까 자영업자 개념이시니까 완전히 다르죠. 다르는데 예, 이미 가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시면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하루라도 지나면은 가입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내일 배움 카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격증 관련된 것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좀 들렸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자격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고용노동부가 지정된 직종의 학원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내가 훈련을 받을 경우에만 훈련비에 네네.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지 만약에 원주에 해당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 내가 배운다. 이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되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연금 대상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반기에 풀릴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안 되지만은 예.
예,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향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뭐 하반기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정으로는 지금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마는 하반기에 그렇게 좀 예정으로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자들이 맞추려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공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서, 예, 예.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HRD 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또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네. 일단 내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항상 인터넷으로 네네.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네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원주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훈련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직종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따로 공고가 나지 않아도 늘 365일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고 훈련비 직종 지원이 되는지 이것만 좀 확인하시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분야별 성공 사례 중 대상과 또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업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늦깎이 취업 준비생에서 정보기술 IT 회사에 취업한 웹 프로그래머 이런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을 거친 아르바이트생에서 물류회사의 지게차 운전 기능사로 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한 성공 사례도 있겠고요. 촬영 현장의 평범한 카메라맨에서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항공 촬영 사업주로 오히려 이렇게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뭐 건물 빌딩 관리수장으로 이렇게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크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상 수상자인 공공 씨는 촬영 감독이라는 꿈에 더 넓은 시야와 날개를 달아준 국민 내일배움 카드 때문에 우리 경진대에 응시를 하는 사람인데요.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일자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필요성을 느낀 초경량 비행장치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를 토대로 항공 촬영 기술자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 촬영을 계약 체결해서 지금 창업에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분은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이쪽 분야에 계속 근무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같은 분야 물류회사에 취업한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카드를 발급받고 웹 프로그래밍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그를 바탕으로 IT 회사에 취업해 성공한 또 사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직 이후에 점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전기기사 훈련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백화점 전기관리직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주상복합시설 관리수장으로 취직에 성공한 사례 이 모두가요. 성공한 케이스 모두 내가 원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필요한데 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나의 꿈을 좀 실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분들 특히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취업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기계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